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물소화약제에 대한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소화약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서 지금 나와 있는 문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1번 쉽게 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거죠, 그죠? 화장실 가서 물 틀면 물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제적이죠, 싸죠, 안정성 높죠, 그죠? 그래서 변질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변질의 우려가 있으나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다. 뭐 썩을 수는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가스 약제에 비해서 변질의 우려가 없다. 없다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죠. 3번 비압축성 유체래요. 얘는 가스계, 그죠? 비압축성은 얘죠, 얘. 물, 그죠? 쉽게 이송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보통 여기 들어간다. 비압축성에. 요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의 비열과 기화열을 이용하여 냉각소화에 이용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물소화약제의 특징이 지금 이 문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맞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죠. 다음 27번. 다음 중 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은 대기압하에서 기화시 증발되어 수증기로 변했을 때 부피가 약 1700배 팽창한다. 오케이. 2번. 소화용수는 동결방지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제가 첨가제라는 게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1기압에서 기화잡열이 1이다. 그죠? 그럼 여기 갔을 때 1이 아니고 오상구죠. 그럼 선생님 1은 뭡니까? 물의 비열이죠. 그죠? 물은 비교적 큰 표면 장력을 갖는다. 물은 표면 장력이 크죠. 성질이 이렇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낮추기 위해 뭐를 사용한다? 침투제라는 걸 사용한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옳은 걸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1번으로 바로 가져가실 수 있다. 그죠? 다음 28번. 화재 소화자 보급에 물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가연물 제거. 뭐 제거할 수 있죠. 제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걸 이용하는 게 아니다. 물의 비중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이 무겁기 때문에 뭐 다른 물질을 뭐 덮을 수도 있지만 산소 공급 차단 있죠. 왜냐하면 기화 시에 1700개 팽창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질식도 사용은 할 수 있지만 하나 찾아라 라고 하면은 주된 이유를 찾아라 라고 하면은 무조건 얘로 가져가셔야 돼. 기억하시죠? 그죠? 뭐에 대한 거? 냉각에 대한 거. 그래서 물의 증발 잡열을 이용해서 우리는 냉각소화라는 거에 이용을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물을 사용하는 이유 물어보면은 4번으로 당연히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 자, 29번. 100도씨를 기준으로 액체 상태의 물이 기화가 됐대요. 기화. 그죠? 최적이 1700배 정도 늘어났대요. 이러한 최적 팽창으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소화 효과는 그랬어. 얘가 뭐야 여러분들? 질식이죠. 냉각 절대 찍으시면 안 되고요. 부촉매 전혀 아니죠. 냉각 아니죠. 그죠? 질식. 만일 이런 걸 이용한다. 그러면 이건 무슨 효과? 무조건 냉각 효과. 그죠? 기억하시죠? 이런 것도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30번. 다 비슷한 문제예요. 물소화약제 소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냉각소화 작용은 물의 증발 잡열과 비열을 이용한 소화 방법이다. 맞죠? 희석소화는 가연성 액체 화재 시 다량의 물을 주수하여 가연성 액체의 농도를 연소 범위 아래로 떨어뜨려 소화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희석소화 같은 경우는 연소 범위 아래로 떨어뜨린다? 맞죠?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죠? 오케이. 유화소화작용은 유류탱크가 화재가 났을 때 거기 기름 상부층에 물을 뿌렸을 때 유화층이 형성되면서 소화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기름이 중유일 때, 분무 상태로 뿌렸을 때. 이건 뭐야 여러분들? 질식소화작용은 직사방수법으로 가연물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4번에 가보면 질식소화에 갔을 때 직사방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직사방수라는 건 오히려 냉각이나 충격 이쪽에 가까운 거지. 그러니까 질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분무 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강해진다? 얘가 강해진다. 아셨죠? 네. 그래서 30번은 여러분들이 정답을 몇 번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냐면 4번이죠. 4번. 또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질식소화작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사방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분무상 또는 이제 가스계 소화약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근데 물이 질식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냉각이 훨씬 더 세다라는 거지. 내 말은 기본적으로 직사일 때는 직사가 우리가 얘기하는 봉상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또는 이제 적상 이런 것들. 31번 물의 소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1번 기름 표면 등에 방사되어 유화층을 형성하여 유면을 덮는 유화작용을 갖는다. 2번 냉각 소화와 질식작용에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봉상주수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여기 갔을 때 가장 큰 효과라 그랬죠. 이게 냉각은 그래 봉상이 제일 셀 수 있는데 질식은 이쪽이 훨씬 셉니다. 아셨죠? 무상 쪽이 더 셉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요. 물의 입자 있죠. 물의 입자. 물의 입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냉각도 더 세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종합해서 알고 계시면 돼. 봉상보다는 무상이 훨씬 더 소화 효과가 세다. 근데 냉각도 세지고 질식도 세지는데 그 중에 압도적으로 커지는 게 이제 질식이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가져가 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에 가보면 여기 세 번째 가보세요. 이런 거 보세요. 무상주수는 열의 차폐에도 유효하여 가스 화재 및 폭발 제어 설비로도 사용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때 만일 여기 가스 화재가 났대요. 가스 배관인데 가스 배관에서 구멍이 난 거야. 그래서 가스가 누출이 됐대. 그럼 여기서 불이 붙었대. 예를 들어. 절대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물 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변에 물을 뿌리는 거야. 주변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복사열 같은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부로 나가는 걸 막아준다. 그래서 분무 설비 같은 걸 이렇게 이제 주변에다 설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거예요. 4번 수용성 액체는 희석하여 소화하는 희석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오케이. 수용성은 왜냐하면 물과 잘 섞이기 때문에 수용성 유리에 불이 났다? 그럼 내가 그냥 어떻게 한다? 헤드에다가 여러분들 물 뿌려주면은 그 수용성 유리의 농도가 어떻게 된다? 옅어진다. 그걸 이용해서 불을 끌 수도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32번 다음 중 입자가 가장 작은 물소화 설비는 그랬어요. 그죠? 그럼 미분무. 요게 가장 작죠. 이미 끝났네요. 그래서 내가 얘가 뭐라 그랬어? 미분무가. 우리가 보통 포가 99% 이런 얘기 있었고 400 마이크로메타 이하. 그러니까 그만큼 작은 애다. 그래서 A급, B급, C급세에 다 적응성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옥내소화전 얘는 이제 봉상이고요. 제일 크죠. 얘가 적상, 그 다음 큰 거, 그 다음 제일 작은 게 요 두 개. 근데 그 중에 또 작은 게 미분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3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1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고요. 여러분들 이런 30번, 31번은 조금 어렵게 나온 문제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기출문제로 이런 것들을 풀어봐야 돼. 요즘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기출 지문 좀 길게 해서. 그죠? 33번. 야, 이런 건 어렵지 않죠? 물소화약제 주수 형태가 아니고 땡큐즈 뭐 이런 거 나오면. 그죠? 봉상, 적상, 무상. 유상이라는 건 없다. 너무 좋다. 그지?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다. 34번. 유료화제에 물을 무상으로 뿌렸대요. 주로 어떤 소화 원리에 의해 소화가 되는가? 이런 안개 형태로 가게 되면은 작게 가면은 냉각도 좋아지지만 압도적으로 좋아지는 게 뭐라고? 질식이라고. 질식. 됐죠?
다음 35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설비에서 무상주수의 효과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무상이에요. 무상. 얇게 뿌려지는 거죠. 이게 이렇게 뿌려졌을 때 일단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다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봉상이나 적상은 딱 여기서만 사용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 무상은. 그래서 여기 가보면 보세요. 적응성이 없다 그랬잖아. 전기화재는. 이게 잘못된 거라고. 있다고. 있다고 여러분들.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 가보면 중진류 화재 시 급속한 증발에 의한 질식 효과.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런 유화 효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냉각하는 효과도 당연히 있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못된 건 몇 번이다? 1번이다 라는 걸 또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36번. 다음 중 물분무 소화 효과가 아닌 것은? 그럼 분무 소화 설비로 갔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 냉각, 질식, 유화, 그리고 수용성 유류라면 이런 것도 나타낼 수 있다. 따로 제거에 대한 걸 얘기하진 않는다. 어서 36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그죠? 37번. 물을 무상주수했대요. 그랬을 때 가장 커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상주수가 되면 아까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그죠? 뭐가 압도적으로 커진다? 질식이 압도적으로 커진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38번. 다음 중 분무방수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그럼 분무방수라는 건 이제 물을 어떻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얇게 뿌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얇게 뿌리는 분무방수 같은 경우는 유류화재에 적응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죠. 제가 아까 그랬죠? 이렇게 분무 가능하다. 그리고 얘도 가능하고 당연히. 물분무는 입자가 적당할수록, 아니요, 작을수록 좋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세 번째, 분무방수는 화점에 대한 명중률이 좋다. 아니요, 여러분들 좋지 않습니다. 분무방수는 단거리 공격에 잠깐만, 이게 38번 38번이지. 그럼 3번이네. 38번 문제도 다시 해야겠네. 38번 오케이. 자, 저희 3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무방수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분무방수는 유리화재 시에 적응이 가능하죠. A, B, C 다 가능하다 그랬죠. 물분무는 입자가 적당히 해야 된다. 이게 또 여러분들 너무 작아져도 이게 옆으로 흩날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작은 건 좋은데 이게 또 너무 작아도 좋진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적당할수록 질식 소화에 용이하다. 뭐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3번 가보세요. 분무방수는 명중률이 좋지 않습니다. 명중률은 봉상이 짱이지. 세게 여러분들 많은 양을 확 하고 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보다 명중률이 조금 더 떨어지지만 SP 같은 거. 그죠? 그리고 명중률이 제일 떨어지는 게 분무설비입니다. 분무설비 진짜 얇게 나가는 거. 얘네는 좀 이렇게 크게 나간다 그랬잖아. SP는. 이거보다 더 얇게 나가면 외부에 있는 바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얘가 날아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가까운 거는 잘 끄는데 약간 이제 거리가 멀어진다? 멀리 나갈 수가 없다고요. 그죠? 이게 이제 잘못됐다. 그래서 단거리, 실외된 개방된 공간에는 효과가 조금 적을 수 있다. 그죠? 이거 문제로 하나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9번. 자, 요게 또 특이한 문제입니다. 39번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39번도 지금 여기 가보면 주수수화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그랬거든요. 자, 분무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속 분무 주수가 있고 저속 분무 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속 분무는 내가 뿌리는데 가장 빠르고 강하게 뿌리는 걸 고속 분무라고 얘기하고요. 아셨죠? 그나마 얘가 그래서 명중률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속은 직접 공격에 용이하지 않은 게 뭐가 약하다? 그래서 얘는 주변에 뿌릴 때 좋아요. 주변.
그래서 아까 가스처럼 여러분들 내가 주변에다가 뿌린다 그랬잖아요. 그 주변에 뿌릴 때 좋은 게 이 저속분무고요. 자, 직사주수, 요게 이제 소화전이죠. 원거리 공격, 먼 곳, 타격, 명중률, 연소물 제거, 물의 침투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셀 수 있다. 왜냐면 많은 양의 물을 세게 때려버리기 때문에, 그죠? 세게 때려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고, 이게 지금 3번이 그래서 잘못된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분모주수는 직사주수보다 이런 것들이 커진다고. 그리고 배연, 연기를 막아준다. 열도 막아준다. 그래서 소방관을 보호한다. 수송 피해 감소, 감전 위험이 없으며 직사방수보다 빠른 소화 효과를 기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방관들이 예를 들어 여기 1차, 2차가 있으면 이 사람이 먼저 진입을 할 때 맞습니까? 이렇게 노즐을 잡고 이제 진입을 한대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여러분들. 그냥 졸라맨처럼 졸라맨이 뭔지 모르지,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있었어요. 저 어릴 때. 지금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직사주수로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뿌리고 나가면 이 사람들은 뒤에서 소방관을 보호하기 위해 약간 분무주수 형태로 여기에 이제 수막을 좀 형성을 해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 그래서 잘못 설명한 건 뭐밖에 없다? 이거 3번이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뒤에 가보면요. 분모주수에 대한 문제가 또 있어요. 기타 문제에 가보면. 그때 한 번 더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공격을 내가 하고 싶다. 예를 들어 그럼 저속분무보다는 당연히 고속분무가 좋다. 고속분무가 좋다. 자, 그리고 이제 40번 한번 볼까요? 물의 소화약제로서 다음 중 소화약제로서 물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은 쉽게 구할 수 있다. 물은 증발잡열이 커서 냉각수화가 우수하다. 물은 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주수 형태로는 봉상주수가 있다. 오케이.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가연성 금속 화재 시 적응성이 뛰어나지 않죠. 절대 여기에다가 주수하면 안 된다. 그 이유 뭐다? 얘가 나온다 그랬죠? 무슨 가스요? 수소가스. 그치? 자, 마찬가지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등의 화재가 났을 때 물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뭐라 그랬죠? 요거. 맞나요? 요게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거. 수소가스가 발생한다라는 거. 42번. 다음 중 금속류와 물이 혼합됐을 때 생기며 폭발성이 강한 기체인 것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다? 수소를 골라주시면 된다. 물을 수소결합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방사가 가능하다. 물의 방사 형태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봉상, 적상, 무상. 그죠? 그래서 포상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물은 얘가 제가 세다 그랬죠,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강하다. 자기들끼리 똘똘 잘 뭉쳐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물은 극성 공유결합 플러스 뭐까지 하고 있다? 그렇지. 수소결합까지 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상으로도 쓸 수 있고 봉상으로도 쓸 수 있고 적상으로도 쓸 수 있고 아셨죠? 자, 그리고 4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물소화약제에 첨가할 수 있는 동결방지제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물에는 첨가제를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얘죠. 부동액. 그 부동액은 왜 사용한다? 우리가 뭐를 보완하기 위해? 그렇지. 어느 점을 보완하기 위해 물소화약제에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어느 점을 보완하기 위해 물소화약제에 요 첨가제를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걔 이름이 부동액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있다 그랬어요? 글리 있다 그랬죠. 글리. 뭐 글리세린이라던가 에틸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그리고 염화칼슘 이런 애들. 중탄산 나트륨 이건 뭐예요? 분말소화약제죠. 맞습니까? 일종 분말소화약제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건 몇 번이다? 2번이다. 2번이다. 45번입니다. 물의 유실 방지 및 소방 대상물의 표면에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무상주수 시
물체 표면에서 점성의 효력을 올린다. 맞습니까? 끈적한 성질을 가지게 만든다. 자, 얘 이름이 뭐예요? 증점제죠, 증점제. 맞죠? 그래서 이 증점제는 여러분들 얘가 증점제고요.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는 제가 예전에 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애라 그랬어요. 물이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첨가제다. 그리고 얘는 우리가 침투제라고 하는 애를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유화제입니다. 유화제. 이거 요즘은 여러분들 영어로 안 줘요. 요즘은 영어로 주더라도 옆에 가로로 뭔지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 표현된 걸 얘라고 하는구나. 이거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 정도로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게 요즘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46번. 침투 효과를 늘린다. 그때 첨가하는 애는 이름이 뭐다? 침투제다. 침투제.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가염물은 만일 표면 장력이 큰 애가 있고 표면 장력이 작은 가염물이 있다. 그럼 표면 장력이 큰 가염물은 이런 모양이에요. 자기들끼리 똘똘똘똘 뭉쳐있는 모양인데 표면 장력이 작은 가염물은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불과 닿는 면적이 여기가 더 크다. 그래서 얘가 뭐가 더 잘 된다? 잘 된다. 연수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표면 장력이 작은 가염물이 되기 쉽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고, 약제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표면 장력이 큰 애가 있고 표면 장력이 작은 약제가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물은 표면 장력이 큰 애거든요. 그러니까 물방울은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 그렸다시피. 근데 표면 장력을 물을 낮추잖아요. 그럼 물이 이렇게 퍼져요. 그럼 얘가 증발되기도 쉽고 냉각 효과를 내기도 더 쉽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화 효과는 여기가 더 좋은 거야. 소화 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표면 장력을 낮춰서 물이 약간 조금 더 잘 스며들고 그리고 조금 더 증발도 잘 되고 냉각 효과도 뛰어나게 만들어주는 애 이름이 뭐라고 여러분들? 침투제. 이름이 뭐다? 침투제. 그래서 침투제는 뭐라고요? 표면 장력을 감소시키는 애입니다. 그래서 합성 계면활성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죠? 종류에 가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 번씩 더 해주시면 좋다. 다음 47번. 물에 어느 점을 보완하기 위해 얘를 섞었대요. 물에다가 이런 애를 섞었대. 그죠? 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강화액.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 왜? 요즘 얘를 어디서 많이 사용한다? 맞죠, 여러분들? 주방화재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 주방화재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물에다가 탄산칼륨을 섞으면 여러분들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소화력 자체도 좋아지고 그리고 얘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물을 조금 더 무겁게 만들어준다. 물밀도를 보충을 해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 같이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여기 보기가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네요. 이거 지금 보이죠? 여기 잘못된 건데 침투제가 여기 이제 보기가 두 개가 있는 거 뭐 하나를 좀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또 문제로 갔을 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48번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팽창질석이나 팽창진주암, 즉 소화약제 외의 것을 사용했네요. 그때 끄기 가장 좋은 거 뭐예요? 금속이죠. 그러니까 금속화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렇게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해서 불을 끌 수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중 물소화약제 장점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경제적이고 모든 종류 소화에 적합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된 게 뭐냐면 경제적인 건 맞아요. 근데 모든 종류라고 하면은 얘도 들어가는 건데 적응성이 없죠. 압력을 가하면 압축이 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얘는 무슨 유체예요? 얘거든. 그치? 자, 증발잡열이 크죠. 그래서 냉각 효과가 크죠. 소화 후 소화약제에 대한 반응 및 피해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죠. 반응이나 피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2차적인 피해가 조금 있다. 물은 깨끗하지 않아. 그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이건 3번이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화재시 물에 약재를 섞는데요. 근데 얘를 만든다네? 그죠? 자, 얘 뭐예요? 포소화약제죠. 포소화약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계포소화약제라는 걸 사용을 하더라. 그럼 물에다가 내가 뭐를 섞는다? 요런 애들. 담백포. 또 합성 계면활성 제포. 그죠? 불화 담백포. 또 수성막포. 그죠? 또 이제 알코올포. 내알코올포. 요런 애들 섞는다 그랬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을 섞어서 난 뭘 만드는 거야? 이 수용액이죠. 얘 이름이 수용액이죠, 여러분들. 얘네 섞었을 때 이름을 우리가 수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수용액에다가 내가 공기를 불어넣는다. 하고. 그럼 얘가 뭘로 변한다, 이제? 거품으로 변한다. 비눗방울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막 섞어가지고 후 하면은 거품, 뭉게.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포가 형성이 된다. 거품이 형성이 된다. 얘를 우리가 이제 기계포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팽창비를 물어봤어요, 지금. 맞죠? 그럼 이 팽창비는 우리 어떻게 구한다? 팽창비는 포의 최적을 얘로 나누죠. 맞죠? 자, 그랬을 때 이 답이 20이 안 된다. 저발포. 그죠, 여러분들? 80에서 1000이다. 곱할 1000이다. 고발포. 됐나요? 이런 것들 같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얘가 또 1종이 있고 2종, 3종 고발포가 있다 그랬죠? 고발포에? 맞잖아. 여러분들 1종은 얼마예요? 1종 80에서 250. 250에서 500. 500에서 1000.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 여기서 세부적으로 봤을 때. 그럼 지금 2종 기계포. 여기 얘기하는 거네.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죠. 그죠?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해설에도 제가 다 넣어놨어요.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52번. 기계포 소화약제 종류가 아닌 거 아까 제가 써드렸죠. 비수용성 포라는 건 없어요. 그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53번. 포소화약제 구비 조건 및 특성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자, 소포성이 좋다? 포가 빨리 꺼지는 게 좋다? 말도 안 되는 거지. 내유성이 좋다? 그죠? 내유성이 좋아야 기름에 잘 견디고 잘 안 섞인다. 소화력이 더 좋아진다. 내열성이 좋다? 열에 잘 견디고 불에 잘 견디면 좋은 거죠. 내열성과 내화성은 같은 말이다. 점착성이 좋다. 잘 붙어 있어야 된다. 유염성이 좋다. 굳이 이것도 오염을 시킬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B, C, D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성질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소포성, 내윤성, 내열성, 점착성, 유염성. 또 이런 애들. 유동성. 그치?
유동성도 같이 보시면 좋죠. 저 유동성도 좋으면 좋죠. 그죠? 그래서 갔을 때 A와 E가 잘못된 거니까요. 우리는 B, C, D를 옳게 고른 걸로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 54번입니다. 단백포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틀린 거예요. 내열성이 우수하며 재발화 방지 효과가 있다. 기본적으로 포는 재발화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물이다 보니까 그죠. 그리고 얘가 유일한 장점이라 그랬죠. 유일한 장점. 일단 하나 뽑아라 라고 하면은 그래서 유면봉쇄성도 좋다. 그죠? 그리고 동물의 뼈로 만든다. 동물로 만드니까 부패나 변질, 썩을 우려가 크다. 내유성은 좋지 않죠. 이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단백포는 좋은 게 내열성은 좋으나 내유성이나 유동성이 떨어진다. 그죠? 요거 잘 포인트 따서 알고 계셔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내유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표면화 주입 방식이 안 된다. 표면화는 뭐예요?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포를 아래쪽에서 쏘는 거죠. 이게 안 된다. 왜냐면 안쪽에 있는 기름에 의해서 깨질 수 있다. 다음 55번. 자, 보세요. 유류화재 진압용으로 가장 좋은 포 소화약제는 우리가 보통 유류 탱크 쪽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얘라 그랬죠. 그래서 이 수성막포는요. 라이트 워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얘가 특징이 뭐냐면 내유성과 유동성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표면화 주입식이 가능해요. 근데 얘가 단점이 뭐냐면 내열 내화성이 좀 떨어지죠. 맞습니까? 내화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까 얘하고 반대예요. 단백포하고. 무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윤화 현상이 발생하더라. 그죠? 자, 됐습니다. 이런 것 좀 같이 보시고요. 불 속의 계면활성제다. 그죠? 불 속의 계면활성제 나오면 불화단백포나 또는 수성막포예요. 근데 뒤에 가보니까 분말과 겸용해서 쓸 수 있대. 우리가 트윈 에이전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3종 분말과 수성막포를 같이 섞어 쓸 수 있다. 서로의 뭐를 보완한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수성막포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57번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수성막포 소화약제의 특징으로 옳은 거. 내열성이 좋다. 이미 잘못된 거죠.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윤화현상 발생 우려가 있다. 윤화현상은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는 소화가 되는데 여기가 소화가 안 된다. 반지 모양으로. 이 겉면에 불이 붙어 있는 현상. 왜냐하면 탱크 표면이 너무 뜨거워져서 얘가 열에 견디다 못해 표면 쪽으로 가면 갈수록 포가 깨지는 현상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말 소화약제와 병용한다. 오케이. 맞죠 여러분들? 여기가 보면 안타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거네. 그지? 잘못된 거네. 소화 작업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유동성이 좋죠. 그래서 소화 효과가 3배 정도 뛰어나다. 고발포와 저발포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자,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저발포는 모든 소화약제가 다 가능하다. 오케이. 가능하다. 근데 고발포 방식 있죠. 자, 무슨 발포요? 고발포. 고발포는 딱 하나만 사용 가능하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된다. 그죠? 합성계면. 맞습니까? 네. 요거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 불 속의 계면활성제를 주성분으로 드라이 케미컬과 혼합 시. 드라이 케미컬이 뭐예요? 분말이에요. 섞어 쓸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다? 수성막포밖에 없다고요. 됐죠? 다음 59번. 팽창 비율에 따른 포의 종류로 팽창비가 20 이하인 걸 저발포라고 하고요. 팽창비가 80에서 1000 미만인 걸 우리는 고발포라고 얘기하는데 발포 배율이 정말 다양해서 고발포와 저발포 다 사용이 가능한 거 뭐밖에 없다? 합성밖에 없다고요.
그지? 됐습니다. 자, 합성 계면활성제포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일단 합성의 가장 큰 특징. 합성 계면활성제포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죠? 저발포와 고발포가 다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얘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걸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자, 고발포용으로 사용했을 때 얘는 좀 강할 수 있어. 아셨죠? 근데 나머지는 다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내열성, 내유성 떨어져요. 그리고 유동성이 좋다 그랬죠. 하나 뽑자라고 하면은. 그리고 얘가, 여러분들 얘가 조금 있어요.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 사용 후 분해가 잘 안 된대요. 요게 잘못된 거다. 요게. 그리고 저발포, 고발포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합성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61번. 자, 이렇게 수용성 위험물에 사용할 수 있는 포 뭐밖에 없다? 내알코올포. 요거 내알코올포는 그냥 요 정도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기본 교재나 점프 교재에 가보면 정리되어 있는 거 위주로 또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62번. 다음은 포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단백포는 동물의 뿔, 발톱, 동물의 피 등으로 만들고 내열성과 점착성 이런 것들이 우수합니다. 얘가 또 동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끈적끈적해요. 포가. 단백포와 수성막포의 단점을 개선한 것은 내알코올포가 아니고 얘가 이름이 뭐예요? 불화. 그래서 이 불화 단백포는요. 내유성도 좋고 내열성도 좋고 유동성도 좋지만 가격이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다. 수성막포는 무독성 불속의 계면활성제를 주성분으로 하며 표면화 주입 방식이 가능하다. 왜냐면 얘는 내유성 좋거든요. 그리고 화학포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요즘 뭐밖에 사용한다? 기계포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포는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 시험 문제 잘 나온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맞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 적어두십시오. 단친매성을 가진 애가 있고 양친매성을 가진 애가 있다 그랬죠. 자, 단친매성을 가진 애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불화단백포. 그죠? 그리고 수성막포. 이런 애들이 소화효과가 더 좋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합성이라던가 단백포. 그죠? 요것도 왜냐면 친매성이라는 게 이게 기술사에도 잘 안 나오는데 한번 기출에 나와서 한번 정리를 하실 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이론반 책에서도 이 친매성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잘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뒤쪽에 이제 약재론, 이제 뭐가 남았냐면 이제 가스계. 그죠? 가스계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